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만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뭐 거의 부합 정도 수준이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0.9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장이었었죠. 어제 오후장. TSMC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의 반도체 기업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먼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TSMC가 10% 가까이 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연간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2.66%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7%,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8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좀 밀렸던 기업들도 있었어요. 뭐 랩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22쪽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진행을 했죠. 결국은 일단 유럽 시장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두 곳 다 양호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은 좀 잘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0.36%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그냥 뭐 박스권?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600선을 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1선은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21선은 올라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좀 박스권, 즉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짜리대를 깨네 만에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불과 3주 만에 1,300원대의 초반에 있던 주가가 1,300원대 후반짜리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거 121선을 강하게 뚫어 넘었다라는 거? 이게 외국인 매도를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다시 강세를 좀 보여줘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대까지, 상단 자리대까지 왔으니까, 환율 같은 경우, 원화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좀 주춤해주는, 강세로 좀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역대 최장 기록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악재는 나올 만큼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환율의 영향도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이 시장의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여전히 뭐 똑같죠.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 이외에 이제 주변주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수급적인 기관의 수급을 좀 보니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매수가 좀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로 극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갈지 제약 바이오로 갈지 요게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에 있어서 많이 빠져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이 가장 크죠. HBM 관련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을 한번 차익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또 다른 업종군들이죠. 뭐 조선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쪽이라든가 그런 빈집으로 볼 수 있는 뭐 엔터 쪽이라든가 요런 쪽, 뭐 건설 요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전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 뭐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일단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건 일단 추세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뭐 거의 보니까 일주일 내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잖아요, 보면. 지금 뭐 보게 된다라면,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박스권으로 좀 보여져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하단 자리 때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뭐 LNF,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대체적으로 좀 제법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좀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려면은 지금 뭐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짧게 먹겠다. 혹은 하자마자 바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쪽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는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HBM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TSMC 쪽이냐, 뭐 엔비디아 쪽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TSMC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협력사들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뭐 HPSP라든가 뭐 이런 애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들이니까 HBM 쪽에 있어서는 뭐 HPSP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뭐 영어는 괜찮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내년도 시작에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다.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더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잠깐 뭐 수급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수급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수급이 나쁘진 않죠. 이때 상당히 좀 제법 많이 매수가 최근 들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HPSP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줘 있었죠. 9월 달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좀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나 뭐 제약바이오 이쪽에 있어서는 흐름들이 좀 여전히 조금 하방 경쟁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가 매수 타이밍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탑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 그 이외에 좀 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쪽 조선 쪽이나 전력 요쪽을 일단 단기로 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관종으로 좀 꼽아 놨어요. 이렇게 좀 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나오니까 시세 흐름들에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좀 매수하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 시세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